네, 글로벌 증시에서 이슈 돌아보면서 국내 증시에서 투자 시그널도 높여보겠습니다.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시간 지난 미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가운데 투자 시그널 더 높여봐야겠죠?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되살아난 XR, AR, 메타버스, 게임주의 투자 적기는입니다. 네, 간밤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XR 플랫폼을 선보이겠다라고 전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XR 관련주 상당한 시세를 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 본격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네, 오늘 CPI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일 국내 시장 어떠할 것 같습니까? 저는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정답입니다.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CPI가 좋게 나와서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계신 걸까요? 최근의 장, 그럼 다시 질문을 최은강에게 들어볼게요. 네. 최근 시장이 좋았나요? 글로벌 증시는 좋았고 국내 시장에 국내 시장은 약간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수의 장이었죠? 네. 한 열흘 사이에 종합주가지수가 한 1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비슷한 맞아요. 그런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질적으로는 별로 안 좋았어요.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게 그렇죠. 나타났던 것 같아요. 외국인 위주의 매수가 진행되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관망 내지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내일장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된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CPI가 하회를 했으니까? 단순하게 CPI 하회에 대한 부분에 네. 내일 시장 국내 장에 대한 흐름이 아니고요. 네. CPI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의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냐면 첫 번째, 네. 달러 인덱스가 0.7% 하락을 했어요. 굉장히 큰 포이거든요. 많이 내렸네요. 굉장히 큰 포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달러 N 2%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충격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역외 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이 10원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아니죠. 기관 투자자가 매수로의 전환이 되겠죠. 네네. 기관 투자자가 시장에 매수로의 전환이 되게 되면 네. 기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펀드나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목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정 종목, 시가총액 10개 종목만 사거든요. 그래서 몇몇의 종목만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승하고 네. 나머지 종목들은 소외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럴 때 올라가는데 항상 기관이 같이 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면 지수는 뭐 횡보할 수도 있어요. 약간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상승 종목이 월등하게 많아지면서 내 계좌의 수익률이 증가되는 내일장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오늘 CPI와 금융시장의 동향을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네. 내일장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네네. XR, AR, 네. 메타버스 참 오래간만에 듣는 얘기죠. 네, 뭐 NFT랑 같이 해가지고 한창 떠들썩했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2년 된 것 같은데요. 21년 8월에 그 메타버스, NFT,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맞아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비트코인이 올랐나요? 왜 그랬을까요? 2021년 8월에 네. 게임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 상장이 있었습니다. 8월 10일에 상장이 있었고요. 네. 상장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에 있는 게임주들, 네. XR 관련주들, AR 관련주들, NFT 관련주들이 주가의 탄력성을 보여주고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모두에 이제 되살아난 XR, AR, 메타버스에 대한 흐름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꼭 비단 국내 시장에서의 흐름만은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약간 두각을 드러낼까요? 다시? 게임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일본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그러니까 일본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전체 시총의 30%를 넘어섰다라고 해요. 이게 한 30년 만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늘어난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주된 상승 요인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 7월 들어서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게임주의 대장주죠. 일본의 그 반다이. 예, 정확한 명칭은 반다이 그 남코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주가가 이제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로블록스. 네. 로블록스가 최근에 주가 안 움직이다가 최근 내에서 한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마찬가지로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글로벌리 전체적인 종목 간의 흐름 또한 네. 게임 업종, XR, AR 요 섹터의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미 올라간 뭐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네. 등등등 종목들은 이미 올라가서 이미 랠리, 그렇죠. 랠리 중이지만 네.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업종의 섹터는 게임주가 미국이나 일본의 상황 하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전체의 맥락, 게임주 내에서 큰 종목, 그러니까 예전에 크래프톤 같은 종목이 상장됐을 때 게임주의 흥행이 일어났고요. 네. 오늘 시프트업 상장됐죠.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그런데 오늘 좀 부진한 흐름 보이지 않았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관계 왜냐하면 없습니까? 네. 제가 21년 8월에 크래프톤이 상장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게임주에 대한 흥행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크래프톤이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2달여 동안 크래프톤의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횡보했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게임 회사가 상장이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다 몰립니다. 크래프톤 오늘 주가 어떻게 됐지? 올라갔나? 관심이 내려갔나? 이렇게 쏠리는 거네요. 그렇죠. 네. 관심도가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른 게임, 크래프톤이 안 움직이는 다른 게임주에 대해서 한번 투자를 해볼까?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 저평가돼 있는데 매수를 해야지. 이런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집중되는 가운데서 다른 게임주로의 시세 분출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프트업 시총이 크죠. 그렇죠. 주가 상황 하에서 뭐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만 버텨준다라면 시세 집중화 현상에서 다른 게임주로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가 요구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최근 시장에서의 흐름이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넘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성장주 내에서의 대표적인 업종은 뭐 여러분께 다 아시고 계시는 바이오라든가 네. 2차 전지라든가 IT 플랫폼, 네카오죠, 네. 게임주, 로봇주 이게 이제 성장주 섹터의 다 대표적인. 안 갔던 애들이네요. 그렇죠. 최근에. 네. 그런데 잘 따져보시면 2차 전지 움직였죠. 그러네요. 네이버 조금 카카오 최근에 5% 10% 움직였어요. 올라왔어요. 네. 로봇주들 오늘 두산 로보틱스 강했어요. 맞습니다. 게임주들 최근에 막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흐름에서의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성장주의 힘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시장의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XR, AR,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게임 업종에 대한 네. 관심이 요구되는 지점에서의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시프트업이 상장을 하면서 이 게임주, XR, AR, 메타버스까지의 훈풍이 이제 시작되는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이 대장주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대장주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하게 이제 크래프톤이 시장 내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죠. 네. 게임주 소외된 종목이 안 올랐을 거야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크래프톤의 주가 최근에 한번 보셨습니까? 크래프톤은 별로 관심이 안 가서 안 봤는데 어떻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지난 9월의 저점이었어요. 주가가 대략 한 10만 원 초반이었을 겁니다. 네. 지금의 주가는 28만 원이네요. 13만 원, 14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난 9월에. 네네. 2배가 올라서 100% 상승을 해서 지금 28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몰래 잘 오르고 있었네요. 조용하게 올랐죠. 와. 이외에도 넥슨 같은 종목들 또한 네. 최근에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네. 그러면 왜 게임주가 선별화돼서 N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안 움직였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게임주 내에서도 선별화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까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크래프톤은 네. 유저, 그러니까 사용자가 네. 92%가 해외 유저입니다. 아, 그러면 당연하게 해외 유저가 사용을 하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강했던 가치주 섹터에서 음식료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전력기기가 네. 외화를 벌어들이는 외국에서 특히 미국향 네.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들이 최근에 움직였죠. 네, 그렇죠. 게임에서도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까지 났다는 겁니다. 수출주네요. 일종의 수출주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죠. 유저가 해외에 많이 있는 게임사들이 주가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대장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최근까지 주가 좋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다음 주 되게 되면 어떤 큰 이벤트가 있을까요? 이번 주 다음 주요?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이후에 다음 주 이후요? 어떤 초중고 방학이 있습니다. 방학이 시작되는군요. 졸업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까먹었네요. 초중고 방학을 하게 되면 네네. 저희 애들도 예전에 그랬지만 PC방 많이 가죠. 그렇죠. 게임하러. 네네. 그러면 엄마 몰래. 게임에 대한 흥행이 좀 더 가속화되고요. 네. 최근에 신작들을 많이 발표합니다.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넥슨도 마찬가지고 NC도 마찬가지지만 네. 최근에 신작들을 발표하는 이 대기 중에 계속 있어요. 그렇다면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네. 그리고 방학하면 또 사용자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또 기대감들 이런 전반의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서 게임주에 대한 흐름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대장주는 크래프톤이고 크래프톤의 흐름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주변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이죠. 네, 최근에 뭐 성장주로의 움직임도 그렇고 방학도 있고 신작 모멘텀도 갖고 있으니 크래프톤의 움직임 보면서 게임주의 주가 추이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 어우러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후 시장 전망 및 유망 업종은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이 기다리면서 이 국내 증시에서는 관망세가 짙었는데 그래도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와줬습니다. 이 기다리던 이벤트가 끝난 시장,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또 하나 네네, 드려볼까요? 마음껏 네.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2% 목표 물가를 네. 위해서 우리는 계속 데이터를 확인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네. 얘기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2%일까요? 굳이. 1% 또는 0.5%로 더 잡으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경제학자들이 딱 해놓은 수치가 2% 아닐까요? 그게 아니고요. 네. 미국은 이제 최대 현안으로 잡고 있는 게 고용과 물가죠. 그렇죠, 그렇죠. 고용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실업률이 4.1% 네, 맞습니다.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미국 경제가 좋았을 때 실업률 같은 경우는 4%에서 5% 사이에서 미국 경제가 좋았을 때 네. 실업률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완전 고용, 그러니까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는 완전 고용 상태를 3.5%라고 합니다. 네. 자발적 실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일을 하는 지수가 이제 3.5%라고 하는데요. 시장이 좋아지는 현상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현상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약간의 실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4%에서 5% 실업률일 때 경제가 가장 좋고요. 파월 의장은 왜 계속 물가에 대해서만큼은 2%를 목표로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의 이제 돈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연금 생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간접 투자를 합니다. 어디에 돈을 맡겨서 간접적으로 그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보통 많이 투자하는 대상 상품이 S&P 배당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돈이 그쪽에 몰려가 있습니다. 네네. S&P 배당지수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지금은 조금 올라갔어요.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2.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수준과 연동해서 S&P 배당지수 펀드가 연금 생활자들의 펀드가 물가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투자를, 은퇴해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수 펀드의 수익률이 물가보다 낮아버리면 이거는 연금 생활자가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2% 수준에서의 물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시장 관점에서 보더라도 S&P 배당지수 펀드 2.5%인데 금리가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돈이 주식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 시장은 좋아지고 주시장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배당지수 펀드에 대한 메리트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 시장에서 주시장으로 돈이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주시장이 좋아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파월 의장이 항상 2%대의 목표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 하는데요. 이 내용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내 시장에서의 내용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내일장에서는 기대된다. 굉장히 흥분이 된다. 왜? 기관 기관이. 투자자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럼 기관 투자를 뭘 살까?
라는 점이겠죠. 뭘 살까요? 성장주 위주로 살까요? 아니면 기관 투자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펀드에 있는 스펙트럼이 아주 많은 다양한 종목들을 사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7월 들어서 네. 불과 한 열흘 남지 않은 사이에 3조 원을 매수를 했어요. 굉장히 폭발적인 매수를 보여줬죠. 어디 쪽으로 집중을 좀 삼성전 했을까요? 하이닉스입니다. 아, 삼성 하이닉스.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가 있었어요. 네네. 반면에 소부장단의 종목들은 안 움직였습니다. 왜?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부장단의 종목까지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들이 여기 팔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하게 이 논리에 의한 정답을 우리가 추론해 보게 되면 네. 기관이 내일부터 들어오게 되면 소부장단의 반도체 내 섹터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단의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겠죠. 네. 그러면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부장단에서 그러면 소재냐, 부품이냐, 장비냐. 어딜까요? 삼성전자가 최근까지 물론 하이닉스가 강하긴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시세 그 지수를 끌고 왔던 종목은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74,000원에서 88,000원, 89,000원까지 올라왔었고요. 네. 지수도 100포인트를 끌어올린 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힘에 의해서 지수가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궤적을 비슷하게 시차는 있지만 네. 궤적 자체를 비슷하게 움직이는 업종의 소부장은 소재입니다. 소재요. 후공정단의 장비는 네.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HBM과 관련된 그 후공정단의 장비주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네.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는 전공정단의 소재주들이 움직입니다. PCB 같은 아이들인가요? PCB가 아니고요. 네네. 소재하면 네. 제가 조금 유식한 말로 네네. 반도체 웨이퍼를 네네. 최초에 이제 저 할 때 식각, 네. 세정. 그러니까 예전에 화이트리스트를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과 무역 분쟁에 있어서 네네네. 불화수소 12, 9, 99.9999가 12개 있다라는 네네. 완전히 정제된 불화수소, 과산화수소 이런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나 반도체를 씻어내고 식각하는 요 과정에서의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식각에. 네, 그렇죠. 네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솔브레인, 동지세미콘, 한솔 케미칼, 네. 원익 QNC 이게 소재단의 종목들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정답을 드렸죠. 네. 반도체 내에서 내가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방송에서 언론에서 뉴스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투자처에서의 종목은 소재단의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의 종목 접근은 역시 가치주보다는 성장 섹터로 접근하는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그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더. 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확인할 수 있는 건 지수가 2,800포인트 돌파했고 2,900 언저리까지 왔다. 이 부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변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건 중에 하나가 고객 예탁금이 늘고 있어요. 아.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53조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늘 기준에서 57조 원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자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을 뭔가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세,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는 시장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고 하거든요. 또 다른 말로는 금융 장세라고 하도 합니다. 그럼 유동성 장세와 금융 장세는 어떤 섹터가 오느냐? 성장주가 움직입니다. 시장에서 예탁금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돈이 쏠림 현상에서의 흐름들이 주시장으로 이전될 때 네. 성장 섹터가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성장 섹터 아까 여러 차례 많은 종목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게임주를 말씀드린 거죠. 아, 그 중에서 네. 요즘 파킹 계좌에서의 이 예탁금도 늘고 있고 그러면서 그렇죠. 성장주로에서의 이제 수급도 좀 견조하게 쏘이면서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게임주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흐름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도 H7B 관한 소식이 또 하나 있다고 알고 있죠. 있는데 네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HLB가 시간 외에서 네. 조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호재가 나오면 이거 사면 빨리 사야지. 악재가 나오면 빨리 팔아야지.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쫙 주가 흐름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네. HLB의 최근 주가 흐름이 어떠했습니까? 호황제가 있으면서 주가 등락이 컸죠. 네, 맞습니다. 대략 가격적으로 제가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12만 원대에 움직이던 종목이 악재가 발현되면서 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코스닥 그때 완전 급락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최근에 조금 올라오던 주가가 9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1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추락했다가 9만 원까지 많이 올라왔죠.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부연의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내용은 FDA에서 최근에 이제 재신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안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지만 네. 이런 내용에서의 흐름들은 일반적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받는 과정에서의 주가 조정을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요건 아셔야 됩니다. 바이오 섹터 내에서 흐름의 이전 과정이 있어요. 기존까지 시장에서 바이오를 주도했던 종목은 HLB가 완전한 대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알테오젠이 따라갔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삼천당제약이 따라갔어요. 이렇게 3인방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성장주이면서 좋다라고 하지만 이 종목이 계속 연말까지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 주도주가 계속 변화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주도주는 비만 섹터의 파트론 같은 종목들. 그리고 오늘 주가 강했던 앞티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오늘 주가가 강했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현재. 기존 주도주는 좀 쉬어야 되고요.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시장을 끌어갔기 때문에 네.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 과정에서 오늘 HLB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정받으면서 이제 하락으로 추세가 꺾이느냐? 그건 아니고요. 바이오 섹터는 올해 한 해 동안 움직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탄력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다면 새로운 주도주로 바이오 내에서 투자처로의 이 변경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HLB의 시간 외 하락은 최근 급등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이고 제약 바이오에 살펴보신다면 다른 주도주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유익 있게 보면 좋을까요? 제가 앞서 게임주의 방점을 찍어서 힘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게임주 내에서 한번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봤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앞서 게임주에 대한 여러 가지 XR, AR, 메타버스, NFT 등등등등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오늘 NFT와 관련된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셌어요. 근데 네. 지금 본격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메타버스, NFT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약간 비교하는 게임주를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 모두의 게임주를 말씀드리면서 어떠한 게임주들이 최근에 강했다고 말씀드렸죠? 크래프톤. 종목은 크래프톤인데 네. 해외 유저가 많은 해외 매출이 유저가 늘어나고 네. 있으면서 해외 유저가 국내 유저보다는 해외 유저가 많은 네. 이 종목에 최근에 주가 강세가 있었다는 말씀드렸어요. 네네네. 그러면 크래프톤은 무거워요. 그렇죠. 좋은 줄은 알겠는데 네네. 무겁습니다. 대장이긴 한데. 네. 넥스는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싫어요. 그러면 중간 단계에서 흐름을 볼 때 그래 지금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해외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안정적으로 한번 수익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W게임즈. W게임즈요? 우리가 W게임즈 하면 그 게임 주이긴 하지만 네. 주로 카지노 관련한 게임을 출시하고 이쪽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주로 미국 쪽, 미국향 미국향. 매출이 대부분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 한 5년 이상 그 1억 불, 연간 단위 1억 불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의 게임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보통 게임주 같은 경우는 PBR이 좀 높죠. 네, 그렇죠. 낮진 않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주가 많이 빠져서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업종의 PBR은 보통 3 또는 4. 아무리 낮아도 2입니다. 네. 2배 이상은 됩니다.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PBR이 1배입니다. 왜 이럴까? 매출, 실적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으면서도 미국 쪽 매출도 계속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 성장성도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다. 빠지진 않았어요. 네. 다른 게임주들이 계속 주가가 빠질 때 버텼습니다. 튼튼한 종목이네요. 그렇죠. 네. 튼튼한 종목이지만 움직이진 않았어요, 위로에. 그러면 지금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게임주 내에서 종목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네. W게임즈. W게임즈. 저는 이 종목에 한 표 주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신작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주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 전략이죠. 맞습니다. 과연 어디에 사야 될까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죠. 네. 저는 지금 46,3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대략 한 46,000원. 지금 가격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너무 낮게 사야지 이런 그 접근보다는 네. 지금 가격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흐름이 최근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 수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목표 주가를 몇 퍼센트 얼마까지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한 앞선 고점 라인까지는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돌파할지 못할지가 결정돼. 55,000원까지 55,000원.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한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손절도 정해야죠. 맞습니다. 시장 상황이 변화하고 이 종목이 돌발 악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정확하게 가져가야 된다. 손절 라인은 42,000원. 42,000원. 짧게. 손절은 짧게, 수익은 크게. WS 게임즈. W게임즈, 외국인의 손길이 많이 묻어있는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